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가동 중단 3년을 맞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감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입주기업들은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 목록에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이제 보름 조금 넘게 남았죠. 다른 어느 누구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시는 분일 것 같은데 요즘 좀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개성공단이 전격 중단된 지가 3년째입니다. 네. 지난해 평창올림픽으로 이렇게 촉발된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도 좀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신년의 화두는 그야말로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입주기업들은 그것에 많은 기대감을 걸고 그렇게 지금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보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좀 하루하루 상당히 좀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신 것 같습니다. 3년 전 어제였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결정됐고 이후 참 많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간의 마음고생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기업은 생물과도 같은 것이어가지고 전격 폐쇄된 이후에 참 어떻게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참 노심초사 참 여러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야말로 경영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입주기업들은 지방으로 그리고 해외로 동분서주 3년여 동안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경영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참 희망 고문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이셨을 테고 입주기업들도 상당히 좀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단 재기여부는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에 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입주기업들의 분위기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나름대로 고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 그야말로 화두가 개성공단이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북미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어떤 기대를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의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회담이 좀 공단 재개의 좀 전환점이 되주길 희망한다. 좀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3년 동안 좀 문을 닫았던 기업들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를 좀 비롯해서 남은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 좀 버티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절치부심, 참 노심초사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업이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병행되어져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가중되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휴폐업되어진 그런 기업들이 20여 군데 정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 왜 그러냐면은 개성공단의 장부가액으로 자산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폐업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분이 좀 어렵습니까? 예? 처분이 좀 어렵습니까? 처분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서서 고사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20여 군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 방치됐던 이 시설 점검 때문에 이 정부에 방북 신청을 여러 번 좀 하셨지 않습니까? 7번 했습니다. 예, 총 7번 하셨죠. 다른 단체나 기업들과 달리 유독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일정만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서운했죠. 작년 그 평창올림픽으로 촉발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바다로 하늘로 그야말로 육지로 이렇게 교류의 본물이 이렇게 터지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만큼은 예외적이었었거든요. 우리 반면에 우리는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만큼 개성공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들 평양에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 서운함이 좀 상당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재개가 결정되면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이 좀 한둘이 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공장 재가동을 위해 오랜 기간 좀 가동을 하지 않았던 생산 설비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좀 봐야겠고 각종 뭐 원부자재
뭐 사용 상태 여부도 점검할 게 좀 여러 가지가 많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희망의 그런 시대에서 예. 그래서 가고 싶어, 그래서 방북 신청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유보된 그런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재개 신호탄만 쏘아 올려진다라고 보면 우리는 차분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공단 재개의 정상화를 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미 정상회 거는 기대가 크죠. 뭐 한 2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이렇게 전적으로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자, 그야말로 중개인 그런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그 비핵화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임금을 현물로 지급한다든가 네.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제3국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어떤 노력들이 병행되어져 왔거든요.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그런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개성공단 중단이 3년을 넘어 4년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좀 이런 말씀해 주셨고 재가동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좀 잘 풀렸으면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협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